평균 3제곱미터, 즉 한 평이 채 안 되는 방에서 겨울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한 방, 방을 쪼개 놓았다고 해서 쪽방이라고 합니다. 그 쪽방값마저 치르지 못해 한겨울 다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쪽방촌 사람들의 겨울, 오행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구 돈이동 103번지에는 축구장 절반만 한 땅에 90채의 집과 780개의 방이 있다. 10년 전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주거 면적은 최소한 12제곱미터, 약 3.6평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이동 103번지. 여기 90채의 집에는 그런 방은 없다. 그러나 이 골목 누구도 그런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겨울에는 3.3제곱미터, 한 평 남짓 쪽방이 꿈의 전부인 사람도 있다. 저기 옛날에 자주 잤던 사람이 이제 오고. 그래. 방값은 얼마씩이고? 8,000원. 8,000원? 돈 없다고 7,000원 해달라고 사정하면은, 오직하면 돈 없으면 7,000원 해달라고 사정을 그래서 7,000원 주고. 너 왜 그래? 굉장히 가파르네. 어휴. 여기 가파르네요. 들어와도 돼. 들어도 뭐 돼요? 친구도 없어요. 뭐 친구나 먹는다. 이거 그 새끼가 뭐 사는 게 다 그렇고. 말씀을. 아 그지. 저 앞에 나 이 동네 있죠. 하룻밤 머물다 가기도 하지만 수십 년째 여기서 쪽방살이를 하는 사람도 많다. 온전한 방을 쪼개 놓았다고 해서 쪽방이라 부른다. 하루 방세 8,000원. 도시에서 그 돈으로 몸을 뉘를 수 있는 곳은 단 한 칸 이 쪽방이 유일하다.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의 한복판. 하루 방세 8,000원도 없던 누군가는, 또 일거리가 없어 매일 빈손으로 방에 돌아왔던 누군가도 지금 한 칸 쪽방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쪽방촌엔 장기 거주민들이 대거 늘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하룻밤만이라도 따뜻한 데에서 몸을 녹이려는 노숙자들도 쪽방촌에 찾아든다. 이곳에만 780개의 쪽방이 있지만 겨울철에는 빈 방 구하기가 쉽지 않다. 계세요. 방구하러 오셨어요? 네? 방구하러? 네.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데? 네. 어디 있었어요, 새벽에? 오락실 같은데. 오락실 같은데? 거기서 밤 보내고. 연예인이 되려고 몇 달 전에 상경했다는 부산 청년. 이제 쪽방 하루 방값도 버거운 청년은 서울에서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 찍지 마. 새벽 건설 현장에 일거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왔다는 50대 한 남성. 이틀치로. 네,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여기 이틀 계셨다고. 네. 제가 어떻잖아. 방을 잡아놓고는 부랴부랴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에휴. 이틀치 쪽방값 16,000원을 내고 남은 건 이제 몇 끼 밥값뿐이다. 밥은 먹어야지. 일은 해야지.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좀 이따 먹어야죠. 좀 이따 어디서 드세요, 주로? 여기 2,000원짜리 국밥이세요. 그래요? 네. 전날 밤 쪽방에 와서 하룻밤을 잤다는 김 씨.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지만은 끝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쪽방촌에 왔다고 했다. 김 씨는 1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해왔다. 전날 치른 방값 8,000원은 그에게 전 재산이었다. 8,000원 어디서 나셨어? 그거는 이제, 우리 노숙인들 있잖아요. 일요일 날이면은 자기 가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얼마 받고. 그럼 모으셔가지고. 200원 대주고 다니고. 재작년까지는 공장에 다녔다. 기숙사도 있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환갑의 김 씨는 재고용되지 못했다. 꼼짝없이 노숙자가 됐다. 숙식만 제공되면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지만 1년째 그런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에겐 아내 없이 키운 두 아들이 있다. 요즘은 이제 그네 직장 다니고, 저거네 학교 다니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마 노릇도 하고, 해가 나가면은 옷 신발도 내가 닦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막내하고 그 나이 전에 옛날 전화번호는 있지만은, 모두 바뀌어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전화해보면은, 이 전화번호 아닙니다. 사업 실패 후 집을 나와 아들과 멀어졌다. 찾아갈 염치가 없다고 했다. 인터뷰가 끝나자 김 씨는 이내 쪽방을 나섰다. 다음에 오실 거예요? 제가? 네. 오늘 오늘 가보고, 저는 어디 여기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못 올 것 같아요? 왜? 오늘 그래도 돈을 한대 스타를 지금 당하려고 이러거든요. 직장 꼭 구하세요. 네. 모처럼 길이 아닌 방에 누워봤었다. 그날 밤 어디선가 노숙을 했을 그는 지난밤 한 칸 쪽방의 따뜻함을 잊을 수 있었을까. 주재옥 씨, 12년째 돈이동 쪽방에 살고 있다. 재월아 씨. 누가 있어? 혼자 있어? 여기가 이렇게 앞을 못 부셔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앉아. 동생 죽은 거. 줬어? 몰랐구나. 몰랐어도 안 됐다. 앉아. 그래. 어서 오세요. 왔는데. 얼마 전 재옥 씨는 같이 살던 동생을 잃었다. 친동생은 아니었지만 12년 전 한강에서 만난 뒤 그와 함께 이 쪽방촌에 들어왔었다. 안 좋은 생각으로 이제 세상을 작별하려고 한강을 갔었는데, 나 혼자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마지막을 고하는데, 인기척이 들리고 기침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사람이 또 거기 있더라고요. 이제 등허리를 두드려주면서 이제 그런 저런 이야기를 보니까 그분도 이제 안 좋은 생각으로 거기를 왔던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재옥 씨는 불편한 다리로 꼬박 12년 동생 병 수발을 했다. 폐기력을 앓았던 그와 쪽방 하나에서 살았다. 늘 산소 호흡기에 의지했던 동생과 그의 쪽방에는 창문 하나가 없었다. 자살을 하려던 두 사람은 그렇게 12년을 더 살았다. 집만 됐다고 미안해했던 동생은 지난 12월 세상을 떠났다. 미안하다고. 괜히 그때 갔으면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럴 때마다 그냥 추스리고 하다 보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을 흘렸죠. 그래서 작년에 12월 18일 날 가면서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좋은 자리 잡고 있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갔어요. 마지막 순간. 네. 그래, 애를 걔가 키우던 건데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키우는 거예요.
가족도 없던 동생을 재옥 씨 혼자 화장에 강에 뿌렸다. 서울 한복판에 살지만 쪽방촌 주민들 상당수는 가족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이들이다. 쪽방촌의 장기 거주민 700여 명 가운데 90%는 남성이고 85%가 40, 60대다. 장기 거주민들은 월세 24만 원을 내고 한 평 남짓 쪽방에 살고 있다. 정부로부터 한 달에 4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240여 명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방세를 내고 남은 돈은 약 16만 원. 그나마 보증금이 없고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 쪽방살이의 유일한 위안이다. 모든 게 내 방에는 이게 양념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밑반찬은 이런 거 고추 이게 냉장고 들어가는 게 뭐 이제 양념 간장 뭐 이런 거는 뭐 다 있어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거리가 끊기면 당장 이 한 칸 쪽방마저 지키기가 수월치 않다. 쪽방촌 90채의 집에는 평균 8개의 쪽방이 있지만 화장실은 대개 하나다. 쪽방만큼이나 작은 화장실은 제 용도로만 쓰이지는 못한다. 그나마 집집마다 화장실이 생긴 것도 불과 몇 해 전의 일이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 적막한 쪽방촌의 아침. 그러나 한편에서는 밤을 넘어 아침까지도 빈 술병이 쏟아져 나온다. 이미 붉을 대로 붉어진 얼굴. 그의 품에는 또 술이다. 형님 뭐 이렇게 술을 많이 사갖고 가세요? 병원에 갔다 와갖고. 왜요? 왜? 상경병원. 당뇨가 있어갖고. 당뇨인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 그래 먹고 빨리 죽어야지. 인생이 좀 힘들어 죽겠어. 소주 3병에 안주라고 사온 건 달걀 3개가 전부다. 그전에는 내가 철권쟁이 했었어. 작년까지만 해도. 해보면은 이제는 나이 먹었다가 안 터져. 전부 다 이렇게 막바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래니까. 인생 이런 쪽방 신생이를 이렇게 보고. 그를 쫓아 방으로 가보았다. 이 좁은 쪽방 술자리에 사람이 여럿이다. 몸이 아파 일을 못하고 일이 없으니 할 게 없고 할 게 없으니 술을 먹고 몸은 더 망가져 간다. 봐봐 임마. 이게 비참하지 않아? 이게 사는 거야? 술 냄새를 잔뜩 풍기는 또 한 사람이 골목 슈퍼 앞에서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 뭐예요 이거? 바꾸려고. 체인지. 뭐로 바꾸세요? 소주. 소주로? 예. 참치 통조림을 내밀자 주인은 그 뜻을 금세 알아차린다. 아니요. 참치 통조림 하나가 소주 2병이 되는 셈법이 통할 리 없다. 아 바꾸셨어요? 근데 왜 뭐? 한 명밖에 안 되나? 한 명밖에. 야, 강철이야. 막걸리 한번 들어주시죠. 뭐? 막걸리. 나 배집고 있다. 강철이 몇 사람? 폐지를 이렇게 갖고 와라. 아니야. 막걸리 한 병 얻어 먹으려다가 강철 씨에게 된통 욕을 먹고도 얌전히 돌아가는 사람들. 너가 나갔겠지. 이 겨울 쪽방촌 최고의 스타는 이 사람 강철 씨다. 주량 소주 15병. 그가 골목에 뜨면 누구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요즘 사고 안 쳐요? 안 치지. 열심히 살라고 그냥 고물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그냥 새벽같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기특하다니까 이제는. 아이고 사람 됐구나. 끊어졌어. 이제 꼭 3개월째 강철 씨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쪽방촌 사람 모두가 증인이다. 빵빵.
아, 박스가 없다, 박스가 없어. 거칠다면 거친 쪽방촌에서도 그는 독보적이었다. 술만 마시면 쪽방촌과 종로를 넘나들며 눈에 띄는 모든 이에게 행패를 부렸다. 48. 지금껏 28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 강철 씨가 지금은 조용히 폐지만 모은다. 요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그냥 있으면은 이 쪽방이라는데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술만 먹고 그래 가면 되고, 나도 그래 봤고. 이 추정 자꾸 다운 되더라고. 비록 하찮은 이 박스이지만 이거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 아, 오늘 또 술 안 먹구나. 오늘 무사 지나갔구나. 술을 끊겠다고 결심한 뒤 여러 번 고비가 있었다. 밤새 종로에서 청량역까지 또 서울역까지 미친 듯이 걷기도 했다. 그러다가 폐지를 모아 팔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았다. 지금도 술 생각이 나지만 그럴 때는 지칠 때까지 종로 거리를 헤매며 폐지를 모은다. 강철 씨에게는 아들이 있다. 3살 때 마지막으로 봤다. 쪽방살이를 하는 지금은 찾아볼 용기도 나지 않는다. 아들은 지금 23이 됐을 것이다. 그의 새해 소망에는 아들을 위한 것도 있다. 술 끊는 거, 확실히 끊는 거, 조용히.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고, 그다음 이제 보험 하나 들 거, 이제 아들내미. 이미 아들 이름의 도장도 만들어 놨다. 나는 보험 필요 없고, 오늘 죽어도 그만이고, 그러지만 아들을 이제. 쪽으로. 강철 씨가 술을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지난해 우연히 가족관계부를 떼본 뒤였다. 나는 부모도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설거지에 있지만은, 나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에요, 내가. 인간 쓰레기보다가 나는 죽어야 마땅하는데, 이걸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2002년도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예. 부모가 나를 낳아줄 수 있잖아요. 부모 없이 내가 이 세상 태어날 수는 없었잖아요. 이걸 딱 보고 난 뒤 이제, 술 때문에 모이는 것은 나 다 이랬으니까. 남자가 확실하게 끌어보자. 남도 손가락질 하더라고.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요, 사실상.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 언제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자. 강철 씨는 아침 6시면 새벽까지 모은 폐지를 팔려나간다. 지난밤 또 술 생각이 났던 것일까? 새벽 4시까지 폐지를 주었다고 한다. 흘린 땀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폐지를 모으면서 처음 알았다. 매일 아침 강철 씨는 정직한 저울 앞에서 하루를 평가받는다. 340. 간단하게. 남의 돈을 빼앗아 쓸 때에는 늘 적은 돈에 부하가 났었다. 39,700원 플러스 300원. 와, 그래서 300원 더 주는 거요? 이젠 적은 돈도 예쁘기만 하다. 야, 4만원 벌었다. 강철 씨는 그렇게 번 돈으로 예쁜 일도 시작했다. 요거는 모아서 뭐 하시려고? 그거는 사랑객 했을 때, 이제 소녀, 가장. 그 다음 주 안 가면은 이제 독거노인들. 죽어서라도, 아이고, 저 새끼 잘 죽었다는 거 보다가, 그래도 참, 그렇게 못되게 하다가, 좀 인간들만 하니까 이제 죽었구나. 참 불쌍하다. 이 소리 듣고 가야 그래. 저 새끼가 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명분이 있을 거 아니까, 명분이. 겨우 100일째다. 이제 시작인 걸 그도 안다. 수백, 수천 날 폐지를 모아 쪽방을 뜨겠다는 꿈은 이루어질까? 내가 모은 폐지를 훔쳐가면 이 바닥을 떠야 할 것이다. 종로 1번지 폐지 줍는 강철 씨가 세상에 던진 마지막 도전장이다. 가족도 거의 찾지 않는 곳이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쪽방촌을 찾는다. 20년째 쪽방살이를 해온 74세 할아버지.
지난해 말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고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좀 어떠세요? 아이고, 지금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밥을. 뭐 드시고 싶다고요? 돌이 말해서 안 돼. 뭐가 드시고 싶은데요? 내가 해가 그리 먹고 싶어요. 회? 회가 드시고 싶으시구나. 고양이 시장 가야 되겠네. 왜? 왜 웃으세요?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괜찮아. 응? 소원? 예, 소원이 뭐예요? 선생님. 병원에선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혼자 한 칸 쪽방에 누워 담배를 유일한 벗삼고 더딘 하루를 보낸다. 약 먹고도 똑같아요. 할아버지의 20년 쪽방살이가 그렇게 조금씩 저물어 가고 있다. 조금 덜 하시죠? 지난달 27일 아침, 쪽방촌 골목이 갑자기 어수선해졌다. 밤사이 쪽방에서 또 한 사람이 죽었다. 집주인은 며칠 전 쓰러진 그를 봤었다. 남면집에 폰으로 쓰러진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다 만져보고 아저씨 괜찮아 하니까 괜찮대. 에이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잖아. 나 죽어도요. 나 여기서 죽을래. 자꾸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가시네. 너무 안쓰럽죠. 지난 여름 쪽방에 왔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과 나이를 몰랐다. 며칠째 시신을 넘겨줄 가족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해면 2-3명씩 그렇게 쪽방을 뜬다. 갈 때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불쌍해. 우리 사는 사람 되게 불쌍해. 그날 오후 서울엔 또 눈이 왔다. 또 한 사람이 한 칸 쪽방을 찾아 그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다. 네.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생을 마감해도 시신을 수습해갈 가족조차 없다. 참 죽어서까지도 쓸쓸한 게 쪽방살이인가 봅니다. 오영훈 PD. 저렇게 쪽방촌이 의지가지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거처이기도 한데 이 쪽방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2000년대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만 몇 군데의 쪽방촌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재개발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도시 안의 빈민촌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좋은 뜻으로 쪽방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쪽방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빈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에 위치한 돈이동 쪽방촌. 그래서인지 심심찮게 재개발 얘기가 흘러나왔다. 지난해에는 집주인들에게 재개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서울만 보면 현재 5개 지역에 쪽방촌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쪽방촌 3곳의 일부가 재개발로 철거됐다. 2003년에는 영등포 쪽방촌 가운데 180세대가, 2005년엔 남대문 5가동 쪽방촌이, 2006년엔 영등포 2가동 60동이 철거됐다. 실제로 영등포에서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철거가 됐을 때 그때 방수로 한 400개 정도가 철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영등포 쪽이 가격이 1세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올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들어갈 집이 줄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격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때 얼마 주고? 7,000원인데? 7,000원이요? 요 집에 어디 갔거든요? 도시건축 전문가 조정구 씨는 지난해 말 이곳에 머물며 돈이동 쪽방촌 실측 작업을 했었다. 가로 세로 2m 내외의 쪽방 안쪽은 모든 것이 삐딱했다. 폭 52cm짜리 문부터 벽면과 나란하지 않았다. 건축학적으로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구조지만 그가 주목한 것은 오히려 쪽방의 열악함보다 도시 속 쪽방촌의 불가피한 기능이었다. 조선시대 뭔가 큰 규모, 도시란 것은 모두의 것이죠.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었던 거고 그 모두를 위해서 도시 공간이
어떤 것은 좀 낡고 헐고 어떤 것은 새 거로 있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공존해 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보는 외부적 기준, 뭐 주거 기준 이런 거로 판단해서 이거는 없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커다란 오해고 최저 주거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쪽방은 인간답게 살기에는 열악한 공간임은 분명하다. 올겨울도 몇 번의 큰 화재 위험을 넘겼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쪽방의 지역에 있는 뭐 낡은 건물을 사서 이제 철거를 해갖고 새로 짓는다라든가 아니면 좀 괜찮은 건물들은 이제 개보수를 해서 대신에 이제 지금과 같은 구조는 안 되겠죠. 방도 훨씬 더 커야 되고 창문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수에 맞는 화장실, 뭐 그다음에 이제 세면대, 뭐 이런 부분들이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단신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최근 돈이동 쪽방촌엔 새바람이 불고 있다. 금주, 금연 등이 그것이다. 막 꿈에서 막 피다가 한가지 잘 나오고. 박현숙 사회복지사는 부임 직후 한 쪽방촌 주민에게 거친 항의를 받았었다. 내가 21만 원씩 세를 내고 그렇게 사는데 네가 뭘 알고 여기 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왔을 당시에는 생계급여를 제일 많이 드리면 38만 원이었어요. 2008년도에는. 그래서 21만 원을 빼고 나면은 너무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방세를 내고 남는 적은 돈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많지는 않아도 후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마법천사 프로그램이다. 도중에 돌아가시고 이분들 하시다가 도저히 쪽방촌 사람들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도 하고 문화공연 관람도 갔다. 금주, 금연에 성공하거나 혈압과 당 수치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3개월마다 30만 원을 수여했다. 한 기업가의 후원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분히. 이걸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용기를 좀 얻어서 자립의 의지를 다시 일깨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돈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뭘 할 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의 후원 방법들은 무차별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그들의 욕구를 잃지 않고 주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기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도 큰 감동이 사실은 없었죠. 노력하지 않으면은 사실 후원도 안 된다는 좀 새로운 개념이었었죠. 돈이동 쪽방에 산 지 3년째인 장도일 씨. 그는 마법천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하루 5시간씩 걸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운동하려고요. 이렇게 숨차게 해야 걷는 효과가 있다고. 심한 고혈압에 천식까지 앓았던 도일 씨는 혈압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지켜 지난해 이어 2번째 30만 원을 받았다. 우선 돈 받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내 몸을 좀 관리를 해주는구나 하니까 더 좋은 거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지난해 여름에는 그렇게 받은 돈으로 학원을 다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신기증도 서약했다.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던 그에게 지금 꿈이라는 게 생겼다. 이제 앞으로 좀 몸도 좋아지고 하면 좀 직장을 가져야죠. 안에 이렇게 현산 지금도 복지관 있잖아요. 그거한테 그랬지만은 얼마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좀 해갖고. 쪽방촌 주민들이 그런 자립 의지를 현실화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곳이 쪽방 상담소다. 각지에서 보내온 후원 물품들이 그곳에 모인다. 당장 먹을 쌀이나 부식이 떨어진 주민들은 이곳을 통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쪽방 상담소의 역할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쪽방촌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그곳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취업 자리고 뭐고 간에 주유소 아르바이트라도 뭐 그런 걸 또 알아봐 줄 수 있는데 노력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한 달에 180만 원이든 이렇게 해서 일을 나가서 벌면 내가 여기 들어가지 말래도 좋은 데 줄게. 마음에 정리하고 와요. 여기 들어갈 때는. 절대 상담소 화내지 않기. 그리고 먼저 얘기하기. 오케이? 네. 술 먹지 않고. 네. 술 안 먹었어. 알았어. 네. 창업교육이나 어떤 정보 지식, 교육, 아니면은 대인관계 기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는 점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하루 종일 상담소 이용해서 뭐 쌀이고 라면이고 술만 마시고 와갖고 달라고 요구했던 분들이, 이제는 자회사업이나 아니면은 공공부로라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수입을 만들려고 하는 점들이 좀 많이 보여왔고요. 김기수 씨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쪽방 상담소를 찾았었다. 지금은 차량 광택 작업을 배우고 있다. 그 와중에 세차장에서 일하며 적지만 돈도 벌고 있다. 작업하세요, 선생님? 예, 작업은 주로 이제 세차를 하고요. 지금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세차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쳤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노숙자 신세가 됐다. 7년 전 쪽방촌에 들어왔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다. 그전에는 일하고 할 때는 한번 잠녀도 다 생각이 나고 이래서 살아서 막연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눈 맞다가 약이나 먹고 탁 틀어먹고 조용하게 돼서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볼 때 양 이래서 아까 뭐를 나도 좀 남들처럼 좀 제대로 한번 이래 대신 밥을 한 거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고 하자 싶어가지고. 내년이면 환갑. 이제야 쪽방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다. 그의 최종 목표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내가 힘이 닿을 때까지는 하면서 뭐 기술만 배우면 창업할 좀 나도 이거 별도로 이렇게 세차를 나 혼자 독립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지하에 맡아가지고 내가 몇 대를 맡아가지고 고정처럼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가 남한테 부여 안 받고 내가 스스로 벌어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있어요. 내 앞길을 닦아나가는 거예요. 빨리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유 좋지. 쟤 가잖아. 쪽방촌 골목의 누구도 그들의 한평 쪽방을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나 대궐 같은 집을 주어도 이 방에 남겠다는 이들도 있다. 열악한 쪽방보다 쪽방촌 바깥 세상의 멸시가 더 두렵다는 사람들. 정상인도 찹니다. 한평 남짓 쪽방 안. 그들의 꿈도 이 방 안에 갇힌 채 잠들어 있다. 네, 오피디. 쪽방촌에 산다고 해서 삶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결국 문제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네요. 그렇습니다. 학력도 낮고 또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일할 의지가 있어도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건설 현장의 일용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전환될 시점에 왔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쌀, 김치, 연탄 같은 현품이나 돈도 물론 소중한 기부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일자리나 일터를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영훈 PD 수고했습니다. 도시 빈민의 최후의 보루라는 쪽방의 한 달 방세는 24만 원. 최저 주거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창 하나 없는 좁디 좁은 방을 생각하면 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쪽방촌의 주거 환경이 우선 개선돼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하룻밤 8,000원이 없어 이 겨울 쪽방마저 떠나 다시 노숙하러 가는 분의 뒷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